진행을 해도 될까요? 예. 네 번째 시간에서는 지금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서는 안정도에 대한 기본서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본서가 끝나고 나서 연구반으로 가시게 되면은 좀 더 실무적으로 답변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한 거를 간단하게 몇 개 정도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 내용들, 지금 배우셨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답안지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등면제법, 단단법, 과도안정도, PSS, 사고 파급 안정대책, SSR 현상 대책, 그다음 안정도 축세륜 효과 이런 부분들을 각각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 중에서 보시면은 안정도 부분만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뭔지, 전력 상차각 특성 아까 배우셨죠? 동기 발전기의 출력 시, 고장 중의 전송 전력, 안정도의 향상 대책, PSS, 소금 여자 방식이 뭔지, 동기 탈조가 일어나는 부분이 뭔지, 사고 파급에 대한 대책, 안정도하고 PV 곡선, 전압 안정도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렸지만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위상각 안정도하고 비교하는 부분들, 전력 계통의 사고 파급 원인 대책, 동기 탈조 시 문제 대책, 이런 것들이 안정도 항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다른 자료에서는 보시면 이게 작년에 했던 자료들입니다. 요거는 보시면 안정도가 어떤 건지 해석 방법들, 그리고 안정도에 대한 내용들, 안정화 대책들, 그리고 과도 안정 극한 전력 같은 걸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등면제법이 뭔지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 위상각 곡선들, 축세륜 효과라든가 전압 안정도라든가 전압 안정도 개념 악화 요인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과도 안정도도 고유 안정도, 동쪽 과도 안정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동태 안정도까지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처음에 정태 안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태 안정도가 나오고 과도 안정도가 나오는데 정태 안정도하고 과도 안정도를 비교하면서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이 수식으로 위상각 안정도에는 정태 안정도하고 과도 안정도가 있고 그 안에는 고유 정태, 그리고 동쪽 정태, 그리고 과도 안정도에는 고유 과도, 그 다음에 동쪽 과도 안정도가 있다. 그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은 동기화력에 의한 방법이라든가 등면제법, 단단법, 에너지 함수법들로 해석을 하는 거고 전압 안정도는 PV 곡선을 해석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상각 안정도에서는 위상각에 대한 부분만 봤지만 전압 안정도에서는 전압 붕괴 유무를 본다. 이런 내용들하고 동기화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계산 방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기적 출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프리젠테이션 파일로 등면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 다음 과정에서 할 때는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판에 쓰는 거를 좀 자제를 하고, 왜냐면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뭔가 좀 메모라이즈 시켜가면서 좀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위주로 커리큘럼을 바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기본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8월달 이후부터는 교재를 좀 바꿔서 기본서를 한번 보셨으니까 다른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으로 PPT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좀 계속 반복 학습할 수 있게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 배우셨기 때문에 반복하는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장별로 이런 부분들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선로정세와 코로나, 그 다음에 송전 특성.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강의했던 부분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장 계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고장 계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안정도 측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 중에서 지금은 요 교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뭔지, 정의 같은 경우들, 안정도를 설정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안정도 분류하는 부분. 책에서 보셨던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답안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유 정태 안정도가 동적 정태 안정도에서 효과는 뭐라고요? AVR 효과하고 조속기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거. 이건 고려한 부분이다 이거죠. 개념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답안지에서 훨씬 더 다채롭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본서에 충실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반에 가서 이제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서에서 설명드리기엔 조금 힘듭니다. 일단 뭐 ABCD도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 회화를 가르칠 수는 없듯이 일반적으로 뭐 단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문 설명드리고 회화로 넘어가는 식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만약 여러분들 수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본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남겨두십시오. 일단 기본서부터 충실하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이해하고 나시면은 중간 과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연구반으로 넘어가서 뭐 심화학습반이라든가 문제풀이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게끔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이번 과정은 기본 과정에 해서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기본서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단답법에서 어떻게 해요? 시간에 따라서 0.2초 이상이 되게 되면 이렇게 곡선 부분이 탈조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내용들을 A, B, C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부분들을 이런 다른 사람의 서브노트를 보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액턴스, 안정도 향상 때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리전충이 있겠죠. 개발복지, 전속계층, 계중고제, 뭐 고티초구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발전기, 복도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웠네요. 전속계중에선 전압, 뭐 소극여자, 그 다음 개통, 중간방식. 이 사람은 이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처럼 다른 식으로 했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해 나가기 나름인데, 최대한 기본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는 게 나중에 채점자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답안을 채점하기 쉽겠죠.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거 외에 대한 내용들을 더 넣어주시고, 이거보다는 그림이 좀 더 들어가고, 수식이 좀 더 들어갔을 때 좀 더 눈에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에 보기 좋게끔 1, 2, 3, 뭐 1, 2 해가지고 정리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간 조사 방식에 대해서 이 각도들을 조정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림하고 이렇게 벡터들을 그리면 더 전달 효과가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을 또 성간단락이나 일선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까 뭐 10%, 30% 해가지고 30, 40, 7.5, 0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수식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TCBR이다 그러면 TCBR 같은 것도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승합을 한다 그러면 승합했을 때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써주시면 되고요. 이건 일기 무한대 계통에 있어서 전력 상차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식을 유도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전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각각의 그림을 그리고 일기 무한대 계통에 벡터도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거를 아까 삼각형 ORG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면적을 넣는 과정들을 수전 전력에 대해서 X지분의 X 해가지고 계산했죠. 그거는 R지고 GR이고 면적은 2배가 되고 그 면적을 가지고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게 되면 뭐냐? X분의 EF, ER 사인 세트가 나오더라. 이런 과정을 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책에 있는 과정을 이렇게 써보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 상세하게 답안지를 쓰실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펜 나눠드리고 심 다 쓰시면 제가 제공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무한 리필로 공짜로 심을 가져오시면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비돌굵기 출력식 비돌굵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유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고장 중에 성전 전력 여기 아까 ZF 아까 1.0, 0.2, 0.1 풀어드렸죠? 2.5 나왔고 1.25 나와가지고 50%로 줄어들었다. 이것들도 다 옛날에 25점짜리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별거 아닌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계산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시는 게 점수가 더 유리한 게 이건 맞으면 25점이거든요. 몇 장 안 되게끔 이거 2페이지, 1페이지 반이나 2페이지 정도 써주고
25점을 맞는데 다른 것들은 막 2장 반 써줘가지고 20점을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남들하고 1점 때문에 719점하고 720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인데 719점 맞아가지고 떨어진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 문제를 풀어줬을 때 훨씬 더 이 1점이 아쉬운 마당에 점수를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성배전 쪽에서는 계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하시는 게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안정도 향상 대책 또 나오죠. 안정도가 뭐고 안정도의 종류가 뭐다. 과도안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정도 향상 대책을 쓰라 이거죠. 답안지를 쓸 때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쓰시고만 안정도 향상 대책을 바로 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정도가 뭐고 안정도의 종류가 뭐고 탈주가 뭐고 정태 안정도가 뭐고 과도 안정도가 뭐고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안정도를 향상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뭐다. 그럼 안정도는 아까 위상각 안정도를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전압 안정도를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상세하게 써주시라는 얘기죠. 왜? 앞에 거는 이 위에 거는 점수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조 점수가 되겠죠. 20점하고 23점은 이 위에 똑같은 안정도 향상 대책을 썼을 때는 15점이나 20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내용을 부가적으로 써줌으로 인해 가지고 20점 이상, 21점, 22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폭넓게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내용들은 아까 외우는 방법들, 그림하고 이런 부분. 복도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리액턴스가 20% 감소한다. 수식을 써주시라는 얘기죠. 20% 감소되는 부분을. 그래야지 훨씬 더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만큼 더 알고 있다.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나왔던 이런 그림들, PSS 같은 것도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확실하게 이 사람이 PSS를 아니까 그림을 그렸겠죠. 이런 데서 점수를 더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분 보시면 되고요. 전력계통 안정화장치, PSS 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통공학 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댐핑되는 부분, 그림을 그려주고 PSS에서 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역할들을 뭘 하는지 이런 내용들. 소극 여자 방식에서 어떤 부분이 되는지. 아까 여자 방식에서 n분의 오메가 뭐였죠? 회전체의 운동 방정식. 그걸 가지고 설명을 했죠. 동요 방정식에서. 과도 안정도 시의 동요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 어떤 부분을 보느냐? 전압 변동을 적게 하고 입출력의 불평형을 작게 하는 게 필수적이다. 소극 여자 방식에서는 그래서 요 AVR에서 이 여자기에 대한 부분을 빨리빨리 움직여져 가지고 이 전압 변동을 작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수식으로 해서 그림을 더 그려준 겁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그래서 PSS가 들어갔던 부분이고. 동기 탈조가 발생하는 원인. 왜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 이거죠. 주파수 저하라든가 동기 탈조, 계통 과부하, 전압 안정도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데 이 동기 탈조가 발생하는 거는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유효전력 수급 불균형에서 주파수가 저하하거나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전압이 이상 변화하거나 아니면 송전선 과부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상전압이 일어나거나 이런 5가지 요인에 의해서 동기 탈조가 일어난다. 저는 유무가 사이로 했습니다. 유무, 과부하, 사고, 이상전압. 근데 이 사람은 유무송송이를 외웠네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 키워드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이런 모범 답안들에 대해서 이런 그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답안지를 보고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기본서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뭐가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더 설명드리고, 연구반에 가서는 이제 아니면 문제풀이반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는 이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점차 바꿔가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준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연구반을 듣다가 내가 기본서가 좀 부족해가지고 기본서 과정을 다시 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될 거고, 지금 기본서 듣는 분들은 일단 기본서 과정에 충실을 하십시오. 나중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과정에 도달했을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쉽게 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썼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통사고, 파급, 유효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V 곡성, 전압 안정도죠. 전압 안정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수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보였던 것과 같은 PV 곡선이 여기서 나오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이건 개통공학에서 설명을 드릴 거란 얘기입니다. 인계점이 어떻게 되고 영률이 어떻게 되고 주어진 영률에서 두 개의 전압이 정해지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서 교재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뿐입니다. 근데 개통공학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교재를 먼저 기본적인 부분이 되고 나면은 이건 응용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반에 가서 보시면은 상세하게 더 설명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책에 있는 무효전력을 연속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동기조상기나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기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끊어서, 딱딱 끊어서 보기 좋게끔 전체적인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동기조상기, 무효,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압 안정도가 무엇인지, 아카이온인과 개선 대체, 전압 안정도 개통도 그렸죠. 그 다음에 PV 곡선 그렸죠. PV 곡선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안정도 향상 대체, 아카이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향상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전압 안정도에서 향상 대책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주기 대책, 장기 대책 해가지고. 장기에서는 종합제어 방식을 해가지고, 개통공학에서 이제 보시면 종합제어 방식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시면, 아까 안정도 향상 대책은 뭐였죠? 위상각에 대한 안정도 향상 대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대책이죠? 전압 안정도에 대한 장기 대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주실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써주시게 되면 좀 더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입니다. 25분이라는 시간 안에 2장 반을 채워주셔야지만 25점짜리를 배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면 점수는 20점에서 25점을 받기 위해서 느리는 시간보다는 차라리 다른 거에 대해서 더 시간을 부여를 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리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또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임피던스 저감하기 위한 복도치, 다회전, 루프 송전, 팩츠 다 설명드렸던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유도를 해서 쓰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계온도 상태에 대해서 전압 안정도 문제. 아까처럼 부하만 급증을 해도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아까처럼 전압이 붕괴되거나 부하가 급증을 해가지고 PV 곡선, QV 곡선에서 전압 안정도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개통공학에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지만 기본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통공학에서는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갑니다. 왜냐면 고장전류 계산, 안정도, 그 다음에 이상전압, 보호계전기 이 부분이 송전개통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력개통공학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들으셨던 내용을 거기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때는 설명드리지 않았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요약만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QV 곡선에서 아까 반대로 된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이 왜 반대로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무효전력에 의한 붕괴 현상은 어떻게 되는지,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부분 QV 곡선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까는 반대로 해놨죠. 이건 뭔가 이제 또 보는 관점이 또 틀린 거죠. PV 곡선이 이건데 QV 곡선이 이거라고 하면 뭔가 말이 안 되겠죠? 요건 이렇게 되고 요게 Q고 요게 V가 돼야지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 곡선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타들도 있습니다. 종합제어하는 부분 뭐라고요? 전압 안정도에서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한 장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런 종합제어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증진대인제, 전압 안정도 개선 대책에 대해서 전압 안정도, 위상각 안정도를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줬다 이거죠. 전압 안정도일 땐 이때는 안정. 또 개통의 안정 조건이 얘는 이때는 안정. 틀려지죠? 여기하고 곡선의 기울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등면접법이고 얘는 단단법이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을 또 비교를 해놓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압 강한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전력 상차각 특성으로 계산하고
얘는 장시간 소요되고 얘는 과도 안정도 상태를 보고 얘는 대규모는 곤란하고 뭐 부재동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해놓은 자료들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뒤에 가서 보시면 등면제법, 단단법을 표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압 안정성 지표 같은 건 넘어가고요. 사고파고 원인과 대체 이것도 넘어가고요. 안정성 제어 이런 부분들은 다 개통공학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통공학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등면제법하고 단단법을 비교를 해놓은 게 여기 또 있을 텐데 안정도 등면적 단단법 한번 볼까요? 등면적 단단법 등면제법을 하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정도가 뭔지 그리고 개통 먼저 그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그 송전전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면적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요 내용들을 이제 마진을 해가지고 위상차에 대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지는지 이런 내용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을 써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수치 해석 기법들 단단법에 대한 설명들이 간단하게 나왔죠. 단단법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면접과 단단법을 비교하면 등면접법은 2기 계통, 단단법은 3기 계통. 그리고 이 기계적 입력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건을 이렇게 써놨죠. 얘는 이렇게 써놨고요. 계통의 안정도를 간단한 도면을 사용하면 판별이 가능한다. 얘는 시간에 대해서 부분을 본다는 얘기가 있고 단점은 위상각의 변동에 대한 시간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얘는 수계산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기본서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표현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근데 이걸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들을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46번에 대해서 보시면 절연협조와 안정도 해석법, 등면접법, 단단법 이런 것들은 또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다는 얘기죠. 등면접법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고 단단법은 이렇게 해서 델타 위각 출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때 0.6초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 세타에 따라서 t가 된다. 뭐 간단하게 1, 2, 3, 4, 5, 6, 7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장 안에 이렇게 정리하는 요령들을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안정도 해석 방법은 누구고 다른 사람이 해놨던 것들을 다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은 부분을 처음부터 제공을 하다 보면 힘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면서 문제풀이반에서는 지금 문제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문제풀이반은 이런 식으로 200선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키워드들도 다른 사람이 해놨던 것들을 넣어놨고요. 후반기 기본반 강의했던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반은 제가 어디다 놨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2012년도 거는 지금 이쪽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요게 다 끝나고 나면은 2011년도에 했던 방식대로 가지고 조금 더 바꿔서 할 거고, 그 다음엔 또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1시간 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상전압을 할 겁니다. 이상전압도 중요합니다. 피레기 쪽, 그리고 절연협 쪽. 이 부분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예습을 해가지고 오셔야지만 되고요. 관련 자료들은 제가 메일로 해서 송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